아나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아나의 다락방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겠지 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상대가 온전히 헤아리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혼자 서운해하기보다 나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고 다정한 말로 먼저 표현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는 오만한 기대가 반복되면 결국 서운함과 실망감만 쌓여 소중한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가까울수록 더 각별한 예의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다른 고유한 세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 존중의 미덕은 상대가 나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자식 혹은 손 아랫사람일 때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을 내 뜻대로 이끌어야 할 대상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온 혹은 내 곁에 머무는 독립적인 인격체일 뿐입니다. 보호와 가르침이라는 명목 아래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권위가 상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세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을 서툴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예의에서 나옵니다. 수직적인 관계일수록 수평적인 존중을 더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세대를 넘어선 깊고 단단한 신뢰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때로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며 진정한 배려는 내가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고 편안해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기보다 때로는 취약한 진심을 꺼내놓는 용기가 관계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낮추고 다가갈 때 상대방도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숨은 감정선에 공감하며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 높은 경청은 상대에게 자신이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공유하기보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숨 쉴 틈을 지켜주는 절제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익숙함이라는 핑계로 무례함을 친근함으로 포장하여 내뱉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의 호의와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순간 견고해 보이던 관계의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야말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고쳐야 할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자체를 긍정할 때 관계의 뿌리는 비로소 깊게 내려가며 지혜로운 균형이 탄생합니다. 이 균형에 대해 관계의 대가들은 저마다의 통찰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비난이나 비판, 불평을 삼가고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고 말하며 관계의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난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기준의 잣대를 내려놓고 상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 함께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내 중심의 기대를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균열을 막아줍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상대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감정이나 선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을 온전히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선을 넘으며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예의는 상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버리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는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연대가 됩니다. 칼 로저스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깊은 연결이 시작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수용이란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고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게 문제야 라며 충고를 던지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비판이 아닌 깊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함께 견뎌주는 것. 그것이 가장 따뜻하고도 품격 있는 관계의 예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존중이란 상대방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프롬이 말한 존중은 내가 정해놓은 틀에 상대를 맞추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숨쉬기 편해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예의입니다. 프롬이 강조한 존중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본연의 색깔이 더 선명해지도록 돕는 정성입니다. 이는 상대의 선택이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조금 불안해 보일지라도 그의 시행착오까지도 기꺼이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인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대개 사랑이라는 핑계로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하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이기심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의 속도와 방향을 내 기준에 맞추려 채찍질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숨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충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독립된 주체로 대하며 그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예의가 갖춰질 때 관계는 비로소 서로를 옥죄는 사슬이 아닌 서로를 키워내는 자양분이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내 부속물처럼 여기지 않고 그의 고유한 자아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존중하는 이 사소하지만 위대한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